안녕하십니까 매부리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우리 젊은 전문가시죠,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 김재경 투미컨설팅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자, 김 소장 모시고 역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얘기를 좀 나눌 예정인데요.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둔촌주공 사태가 워낙 지금 뭐 전국민적 사태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좀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핵심은 이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 구조합장과 신조합장 간의 갈등이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거고요. 정확하게 구조합 집행부에서 추진했었던 그 시공 계약이 무효다, 이걸로 갖다가 신조합 집행부에서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구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게 맞지만 네. 그 조합장은 돈이 별로 없겠죠.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개인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이제 시공단을 상대로 공사비를 5,600억 인상이 부당하다, 지금 현재 3조 2천억이 계약한 거를 무효로 돌리겠다가 가장 첨예한 대립으로 나오는 게 현재 사태입니다. 결국 이제 공정률이 현재 52%까지 돼 있었다가 맞았죠. 결국 공사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죠. 근데 결국 이 배경에는 사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좀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분양가가 굉장히 둔촌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저는 뭐 둔촌주공 영상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핵심을 잘 못 짚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둔촌주공 사태의 핵심은 사실 저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진짜 깊게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합장과 이제 체결했었던 그 계약에 대한 뭐 법적 다툼이라든가 이런 진위 여부, 뭐 날치기 통과냐 어쩌냐 뭐 이런 말들은 많죠. 그 이제 현재 조합원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사항들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 자체가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분양가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원래 이렇게 공사비를 3조 2천억으로 갖다가 올렸었을 때 그때 당시는 별로 쟁점이 안 됐었어요. 물론 논란들은 있었었지만 이게 논란이 안 되게 됐었던 이유 자체는 일반 분양 수입을 이렇게 높게 하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뭐 분담 금액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가면서 어물쩍 넘어갔었는데, 문제는 허그에서 분양 보증 심사 결과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었던 거죠. 조합원들 한 명당 납부해야 되는 추가 분담 금액대가 그냥 몇 천만 원에서 심하면 억 단위로 터질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게 논쟁은 이제 2019년도 때로도 돌아갑니다. 허그에서 이제 분양보증 심사를 받게 되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2,980만 원이 기억할 텐데 맨 초기 그 뉴스 기사들 찾아보다 보면 2,600만 원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면 2,6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2,600만 원 분양가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냐면 그때 당시에 은평구 분양가예요. 그랬어요? 네,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 분양했었을 때 그 분양가들이 뭐 2천만 원대로 막 분양들을 했었었는데 2,600만 원을 갖다가 강동구에서 그렇게 터트린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당시 허그 분양보증 심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였냐면 당해 년도에 그 분양한 게 있으면 그 100%를 넘어갈 수가 없고요. 해가 바뀌면 이제 105% 이런 식으로 갔었던 것이죠. 그 입지를 따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분양했었던 금액에서 너는 딱 거기서 고정되는 건데,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은평구 내에서 분양하는 애들이 쭉쭉쭉쭉쭉 있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조금 더 받고 조금 더 받고 하면서 2천만 원 중반 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었었는데, 강동구는 이상한 애가 막 분양한 게 하나 있었던 거죠. 뭔가 둔촌주공이랑 비교할 수 없는 짜투리 단지 이런 거요. 그렇죠. 아니 애초에 강동구에서 어디가 뭐 좀 대형 단지가 분양했다 하더라도 강동구의 대장이 둔촌주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거랑 비교를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600만 원 얘기 나오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이씨 꼭지가 돌아가서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다가 나중에 허그에서 그래? 봐줄게. 3,000은 안 돼. 그러니까 2,980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둔촌이 막 2,980만 원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정부가 너무 방관하는 게 아닌가. 사실 이 모든 책임의 원흉은 저는 허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그때 허그에서 솔직히 3천만 원대 초반, 그때 조합 목표가 3천 중반이었거든요. 3천 초반만 줬어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고 분양하고 이게 당연히 너무 싫겠지만
정말 싫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자. 당시 2,980만 원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싸웠던 것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이었었거든요. 그래도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었던 거죠. 허그 입장에서 3,000원 안 된다가 마지노선이었던 거고, 조합원도 3,000도 못 받는 거는 말도 안 된다가 그 심리적인 기준선이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싸웠던 건데, 사실 일단은 공사 중단이 되면서 이게 어느 쪽으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합원들의 피해가 생기는 거는 자명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 손해가 어떤 식으로 떠넘길지를 보는 건데, 그러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안 보는 가장 정답은 뭐냐? 피해를 전가시키는 거에 있는 거죠. 그럼 분양가를 그렇게 쫙쫙 높일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것도 약간 요원하죠. 결국 그러면 돌고 돌아서 분양가 문제로 회귀하게 되는 건데, 애초에 허그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분양가만 해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초유의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설정됐으면 지금 아마 분양이 끝났겠죠, 그렇죠? 더 많이 했을 거고요. 분양은 진작에 끝났을 거고 이제 입주를 그렇죠. 앞두고 있었을 거고, 또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단골 소재가 왔겠죠. 헬리오시티 때처럼 막 강동구의 둔촌주공 입주 폭탄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렇군요. 이게 다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이제 그 둔촌주공도 뭐 사실 올해 분양이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입주는 더 밀리고 공사도 중단이 됐으니까요. 둔촌주공 말고도 지금 서울의 많은 단지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 추이를 좀 지켜보려고 분양을 미루는, 그래서 올해 분양이 나올 게 씨가 많은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나올 거예요. 올해 분양 물량은 씨가 마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신반포 15차 레면 원펜타스가 결국 일반 분양 안 하는 걸로. 아, 그래요? 올해 분양을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조합에서는 그냥 대출이 좀 더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분양가에서 분양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내년을 기약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줄줄이거든요. 대규모 공급으로는 이문희경 뉴타운이든가 장인 뉴타운도 줄줄이 관리처분인가 나오고서 일반 분양 앞두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원래 올해 분양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최근은 아니죠. 작년에 매부리 TV에서 나갔었을 때도 그때 착공한 것들 공사 촬영하고 그랬던 영상들도 다 있거든요. 하던 둔촌주공도 언제부터 분양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최대하다가 다 밀렸는데, 이문희경도 그렇고 장인뉴타운도 그렇고 다 밀리고,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작년에 또 핫했었던 이슈가 광명뉴타운에 광명 2구역이 원래는 2021년도 11월 달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었다가 분양가가 2천만 원대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뭔 2천만 원 분양가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33평 기준 6억 분양가란 거잖아요. 옆에 지금 철산동의 신축 아파트 보면 그냥 호가가 15억도 넘어가거든요. 15억 근데 6억이냐, 이거 뭐 반값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조합에서 그냥 난리 하면서 분양이 미뤄지게 되고, 지금 올해 분양도 힘들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분양가를 받아들일 조합이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정식 출범은 5월 10일자로 출범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뭐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처럼 뭔가 8땡 부동산 대책, 뭐 9땡 부동산 대책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뭐 분양가 상한제 손질하겠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려면 하반기나 되어야지 분양가 상한제가 손질이 될 거예요. 빨라야 하반기인 거죠. 그렇죠. 빨라야 하반기. 그러면 지금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조합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분양할 동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손질된 이후에 분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들을 할 거고, 그러면 올해 분양은 사실 씨가 마를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닌 곳들은 올해 할 수도 있어요. 뭐 경기권이라든가. 근데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손본 이후로 다 분양 시점들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 대기 수요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2022년도가 정말 암울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대할 게 없는 한 해가 되겠네요. 요새 지금 뭐 인플레이션 얘기가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공사비가 또 엄청 올랐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런 이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아, 그럼요. 사실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결국 핵심의 본질은 이 5,600억 원 인상이라고 보니까 이제 막 어마어마한 것 같긴 한데 평당 공사비로 나눠보면 493만 원이에요. 지금 평당 공사비 493만 원 하면 느낌이 어떤가요? 굉장히 싸 보이는데요. 아, 그렇죠. 네. 이제 시청자분들은 평당 공사비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서울에 수주되고 있는 그 금액대가 500만 원대 중반입니다. 500만 원대 중반. 하이엔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500만 원대 중반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금액조차도 공사비가 시시각각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시멘트 납품 안 하겠다, 뭐 멈추겠다 이러고 있는 거고 철근부터 해서 시멘트 그리고 인건비까지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어마어마한 이슈인데 맞아. 그런 것 때문에 공사에 대한 이런 비용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착공하면 우리 일명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는 않아요. 뭐 이런 부분들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고민이죠. 조합에서는 계약대로 해라. 공사비 못 올려준다라고 하지. 근데 이제 하청업체들은 죄다 우리 납품 안 하겠다 막 이러고 있지. 마진을 떠나서 이제 다 손실로 떠안는 부분들도 있어서 신규 공사 현장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도급 받을 때 공사비가 막 팍팍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사실 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분양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분양가 상한제를 손볼 것이다. 일반 분양이 올해 씨가 마를 것이다. 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가 자체가 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빼고 다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분양가가 미쳐 날뛸 것이다. 이게 단순히 그 조합원들의 욕심 때문에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공사비 자체가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상승 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누군가 손실을 떠안는 거. 누가 떠안을 것이냐를 놓고 이제 그쵸. 빽빽 도는 거죠. 이게 뭐 조합이나 뭐 시공사나 이게 폭탄을 떠안을 부분들이 자명한 상태인데 당장 둔촌주공도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분양가를 확 올리면 되죠. 분양가 확 올려주면서 너네들 합의해라. 그냥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가자라고 하려면 그 손실을 누군가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분양자들한테 전가할 그렇죠.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지는 건데 이게 다르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나쁜 거다라고 보면 사실 이미 이거는 사업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손실을 지면서 진행하는 사업은 어딘도 없는 거죠.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갖다가 억눌려 있었던 건데 조합원이 피해를 보든가 시공사가 피해를 보든가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는 사업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들이 죄다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 분양가들이 죄다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빨리 어디라도 분양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